여러분, 솔직히 한 달 순수익 300만 원 정도는 상품 한두 개 정도만 잘 준비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엄청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크게 사업하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몇 억 매출 찍었다. 뭐 이런 너무 자극적인 성과들에 기죽지 마시고 지금 내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상품 하나씩 제대로 세팅해서 거기서부터 올라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압도적인 판매, 쿠팡 카테고리 1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월 순수익 300만 원, 최소 3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순수익을 300만 원을 번다. 이걸 달성하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순수익이니까 30일로 나누면 당연히 하루에 순수익 10만 원을 벌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순수익 10만 원을 벌려면 상품 한 개 팔 때마다 마진 3,000원이 남는 상품을 33개씩 판매하면 됩니다. 한 개 팔 때 3,000원이 꼬박꼬박 남으려면 현재 쿠팡 시장에서는 광고를 돌리면 안 돼요. 광고를 돌리는 순간 상품 한 개당 순수익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하루 판매해야 될 수량도 33개에서 한 70개, 80개까지 올라가야 하루 순수익을 10만 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표 순수익을 달성하려면 물량 공세가 아니라 수익률을 높여서 판매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루 33개씩을 팔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하루 33개씩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쿠팡에 접속을 하셔서 카테고리를 하나 지정한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판매량이 높은 순으로 상품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그런 상품들 중에서 가격이 적어도 7,000원에서 8,000원 이상 되는 상품들의 메인 키워드를 수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쿠팡 융에 접속을 해서 상품 등록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찾은 메인 키워드로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쿠팡 랭킹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걸 판매량 순, 조회수 순으로 바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1등 상품 말고 조금 내려서 한 5등에서 6등 정도에 위치한 상품들의 조회수를 여기 엑셀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엑셀이 엄청 복잡한 엑셀은 아니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건데 조회수를 입력을 하면 하루 예상 판매량이 자동 계산돼서 나오는 엑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하다 보면 1등이 아니라 5등에서 6등 정도 되는 상품들이 하루에 대략 몇 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하루 예상 판매량을 높은 순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메인 키워드를 다시 쿠팡 화면으로 가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쿠팡에서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스킵을 하시고 최대한 시장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 이상 유지되고 있는 키워드만 살려두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빠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이 단계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팔 수 있을 만한 품목을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키워드들은 이제부터 1688에서 소싱을 해야 돼요. 1688에서 소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미지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품을 찾는 방법,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키워드로 찾는 방법. 근데 무조건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랑 비슷한 상품만 찾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타겟으로 소싱을 해야 되는데 상품도 상품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판매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품질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슷한 품질의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쿠팡은 이 전략에 최적화된 사이트거든요. 상위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로 비싸게 팔고 싶은 분이라면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적절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자사몰이나 네이버에 그런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파는데 남들은 한 봉지에 다 1,000원씩 파는데 내 콩나물은 오가닉으로 만들었고 고급 포장지를 사용했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 봉지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에 팔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이게 팔릴까요? 그런 상품들은 백화점에서 팔면 더 어울리겠죠. 플랫폼에 맞는 상품으로 세팅을 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위 상품들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얼마에 소싱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고 그 기준 가격 안에 들어오는 상품을 소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상품원가 빼고 쿠팡 수수료 빼고 로켓 크로스 비용 빼고 남은 마진이 3,000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돼요. 우리 목표가 마진 3,000원짜리 상품을 하루 33개씩 판매하는 거니까요. 판매가는 고정이고 마진도 3,000원 고정이면 우리가 맞춰야 될 항목은 소싱 가격이겠죠. 자, 그러면 소싱 가격은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위에 팔리고 있는 상품이랑 똑같은 상품을 소싱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그 상품의 시장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똑같은 상품을 소싱하게 되면 내가 그 상품이랑 경쟁할 수 있는 게 가격 말고는 없어요. 상품 자체가 똑같고 썸네일도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조금 다른 상품을 소싱을 하게 되면 상위 상품들이랑 가격을 비슷하게 해도 내가 소싱한 상품이 대중적인 디자인이고 호불호가 없는 베이직한 형태라면 팔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가격은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고 상품은 약간 다른 상품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목표 소싱가가 정해졌으니까 이 가격 이하의 상품을 1688에서 찾아볼 차례입니다. If the energ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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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네, 각 메인 키워드마다 1688 상품을 최소 3개씩은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찾은 1688 상품의 샘플을 주문하면 됩니다. 샘플을 주문을 할 때는 보통 1688 상품의 최소 주문 수량은 2개씩인데 똑같은 옵션을 2개 구매할 필요는 없고 가장 주력 옵션 1개는 필수로 주문을 해봐야 되고 나머지 1개는 주력 옵션 다음으로 판매되는 옵션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력 옵션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셀하나 셀러라이프 같은 확장 앱을 브라우저에 설치하시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쟁 상품의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옵션별 판매 비율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옵션이 가장 잘 팔리고 전체 판매량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가장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 옵션이랑 동일한 옵션으로 1688에서 주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샘플 주문은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빠르게 샘플을 받아보고 상품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배대지에 항공 배송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항공 배송으로 주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쿠팡 시장 조사부터 상품 소싱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을 소싱을 할 때는 품목과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소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개 상품으로 목표 수익인 300만 원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상품으로 300만 원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긴 하지만 샘플을 막상 주문을 해서 받아보면 품질이 떨어져서 최종 런칭할 상품으로 탈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3가지 품목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샘플을 주문을 하고 항공 배송으로 받게 되면 샘플을 받는 데까지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계는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루 순수익 10만원, 월 300만원을 만들기 위한 쿠팡 시장 조사와 소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을 받은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최종 선정을 하고 쿠팡 상품 등록과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 단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소싱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싱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쿠팡에 들어와 주세요. 쿠팡을 먼저 들어온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에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와서 봐야 되겠죠. 네, 쿠팡 메인 화면에 들어왔고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패션 잡화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렇게 비싼 비용으로 광고하는 자리도 보이고요. 조금씩 더 내려서 상품 한 개씩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 보면 쿠팡 랭킹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이걸 판매량 순으로 바꿔서 다시 볼게요. 다시 쭉 내려가서 보면
항상 기본템으로 수요가 있는 양말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양말은 항상 1페이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킹도 있죠. 그 다음에 새학기 기간이라서 초등학생들 실내화도 보이고요. 들어가서 봐볼까요? 사이즈 보시면 애들 사이즈가 있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베이스 알파 같이 쿠팡 PB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상품군들은 수요가 보장된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4,490원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다른 상품도 보겠습니다. 수면안대 상품도 있고요. 벌써 아쿠아 슈즈도 상위에 보이네요. 최근 후기가 어떻게 달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최근 후기를 보는 이유는 하루에 후기 달리는 개수를 대략적으로 보면 이 상품이 최근에 하루 평균 몇 개 정도 팔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루에 빠짐없이 두세 개씩만 달려도 판매가 꾸준히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 정렬을 최신순으로 놓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면 하루에 꾸준히 후기가 쌓이고 있죠. 지금 날씨가 물놀이 갈 날씨가 아니어도 해외여행을 가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아쿠아 슈즈 같은 상품은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서 검색량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수요가 많은 상품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3월인데도 후기가 잘 달리는데 실제 날씨가 더워지는 5월달, 6월달이면 훨씬 더 많은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쿠아 슈즈를 소싱해서 판매하실 분이라면 이 상품의 판매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재 시점은 본격적인 아쿠아 슈즈의 시즌이 아니라서 상위권,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의 상품의 판매량이랑 한 10등 정도 되는 상품의 판매량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노출 순위가 5등 정도 되는 상품이 하루에 많이 팔려봤자 하루에 20개, 노출 순위가 10등 정도 되는 상품은 하루에 5개 이렇게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등이랑 10등의 판매량 차이가 15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상품을 판매 시작해서 판매량을 조금만 만들어줘도 10등짜리가 5등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노출 순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판매량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판매량들이 5등이나 10등이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순위가 쉽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소비자들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 시점에서는 내가 후발주자라도 상위로 올라가는 건 쉽긴 한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쉬운 거라서 한번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이 상위에서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가는 건 쉬운데 올라가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자리를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게 돼요. 여기서 돈이라는 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이겠죠. 네, 어찌됐든 다른 상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실내화 슬리퍼 상품이 보이는데 조금 우유인 상품인데 판매량이 좋아 보이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색상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사이즈도 240에서 280 정도 되네요. 색상 7개, 사이즈 7개면 총 취급해야 되는 옵션 수가 35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렇게 옵션이 많은 상품들은 사실 초보 셀러들이 취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피도 작지 않고 모든 옵션들을 어느 일정 수량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이런 상품들은 마진을 제대로 보려면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에 주문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각 옵션별로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잘 팔리지 않는 옵션도 수백 개 정도는 주문을 해야 돼요. 잘 안 팔리는 옵션이 수백 개면 잘 팔리는 옵션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주문을 해야 되니까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문 수량이 적어도 수천 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 판매 초보자라면 이런 수규가 많은 상품들은 취급하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이 잘 안 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허들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그냥 이게 슬리퍼 같은 상품인데 이 상품의 타겟을 실내화라고 자꾸 판매 중이죠. 여기 상세 페이지만 봐도 층간소음을 줄여준다라고 소고점을 잡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슬리퍼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겟층을 잡고 키워드에도 반영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소고점을 잡고 만들게 되면 구매 전환율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내려서 보면 캐리어도 있고요. 깔창도 있죠. 여기 보시면 모자 있잖아요. 볼캡. 이 상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상품이 최근에 어느 수준으로 팔리는지 보려면 후기를 봐야 되겠죠. 후기를 클릭을 해서 최신 순으로 정렬을 바꿔주면 네, 하루에 3-4개씩 후기가 달리고 있죠. 생각보다 꾸준히 잘 팔리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캡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지 볼캡이 압도적으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영어 문자가 적혀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상품은 2개에 9,8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요. 좀 더 내려서 이것도 영어 레터링이 적혀있고 지금 이 상품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상품이네요. 심플하게 하트 모양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굳이 나이키 같은 브랜드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많이 보이죠. 충분히 저희가 소싱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다시 뒤로 나가서 다른 상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기본 반팔티도 보이고요. 이 페이지 보면 아까 1등 상품이었던 새학기용 초등학생 실내화가 여기에도 보이고 있고요. 쭉 훑어보면 성인용 상품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어린이용 제품도 많이 보이죠.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런 인증 없이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성인용 제품보다 경쟁은 조금 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품들 중에 인증 없는 상품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KC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는 상품을 초기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보분들은 아직 판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실 테니까 우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상품으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인증 제품을 그때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제가 작년 겨울에 겨울 양말 판매를 할 때 경쟁 상품으로 자주 봤던 상품인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나 보네요. 아직도 판매 중인 거 보니까. 이 상품도 자주 봤었고요. 그러면 쿠팡에서 어느 정도 잘 팔리는 상품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상품 하나를 정해서 조금 깊게 소싱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볼캡 있잖아요. 그 볼캡을 소싱해 볼게요. 먼저 상품군 하나를 소싱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쿠팡 시장 조사인데 지금은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쿠팡 시크릿 화면에서 대표 키워드인 볼캡으로 검색 화면을 띄워놓고 옆에는 소싱을 할 때 필요한 소싱 보고서를 띄워놓고 해볼게요. 쿠팡 화면을 일단 보시면 볼캡이라고 해도 각 상품별로 약간씩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무지 볼캡도 있고 영어 레터링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가 원색으로 쨍한 상품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빈티지 워싱을 한 볼캡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딱 하나의 형태를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1688 가격 보이는 대로 소싱하는 게 아니라 빈티지 스타일이면 빈티지, 무지면 무지, 알파벳이면 알파벳 이렇게 딱 한 종류만 골라서 타겟으로 잡는 겁니다. 저는 아까 봤던 상품인 빈티지 워싱이 들어가 있고 영어 레터링이 들어간 상품을 타겟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목표 판매가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빈티지 볼캡을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아야 소비자들 눈에 띄어서 판매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쿠팡 상품들이 얼마에 파는지 봐야 되겠죠. 이 상품은 한 개에 8,900원이고 이 상품은 두 개, 1+1에 9,900원이죠.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네요. 좀 더 내려서 보면 이것도 빈티지 볼캡이죠. 한 개에 15,900원. 네, 이건 카라트 브랜드 상품이고 이 상품은 한 개에 7,900원. 이 상품도 1+1에 9,500원. 이 상품은 대두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빅사이즈가 따로 있나 보네요. 29,000원. 네, 이렇게만 봐도 1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한 개 구성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고 두 개 구성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죠.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소싱 기준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똑같은 걸 팔 거면 100원, 2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는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기준은 남들이 2개 구성에 9,900원에 판매 중이라면 나는 3개에 11,000원 정도에는 팔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볼캡이라는 상품 자체를 3개 구성에 판매하는 건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서 1+1에 9,900원에 판매하는 상품처럼 저도 1+1으로 9,000원 초반대에 판매할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가에다가 9,200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야 될 거는 중국 원가랑 그로스 비용인데 먼저 그로스 비용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면 입출고 배송 비용 계산기가 있는데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패션 의류 잡화 클릭하고 여성 패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 잡화 모자 선택하고요.
그러면 여기 여성 야구 모자 있죠?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모자류는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이즈만 입력해도 될 것 같거든요. 25, 25, 20 이렇게 입력을 하고 무게도 한 500g으로 입력을 해주고 판매가는 저희가 아까 목표 판매가를 9,200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9,200원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눌러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유형은 극소형, 입출고비 800원, 배송비 1,350원, 이걸 합한 금액은 2,150원이죠. 근데 이게 VAT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로스 비용은 2,365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값은 중국 원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1688에 들어가서 상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10위안 입력을 해보면 순수익이 2,675원, 9위안에 소싱을 한다고 하면 2,927원, 8.5위안에 소싱을 하게 되면 순수익이 약 3,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8.5위안을 목표 소싱가로 잡고 1688에서 이제 상품을 뒤져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1+1에 소싱하기로 했으니까 모자 상품 1개 목표 소싱가는 약 4.3위안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 계산식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순수익이 3,000원이면 광고 돌리고 나면 남는 게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품의 광고비를 하루 1예산 10,000원만 쓸 겁니다. 제가 광고비를 10,000원만 쓰게 되면 모자 한 개 팔릴 때마다 3,000원이 남는 거니까 넉넉히 계산해도 상품 4개만 팔려도 광고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5개째부터는 온전히 순수익인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1688에서 상품을 찾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1688에서 상품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알리프라이스라는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랑 두 번째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알리프라이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 위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뜨게 되거든요. 이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들이 검색이 되죠. 이렇게 상품들이 검색이 되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30일 동안의 판매량. 이 30일 동안의 판매량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상품을 주문을 할 때 품질이나 납기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이 30일 동안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된 상품은 계속 생산을 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품을 주문을 해도 빠르게 보내줄 가능성이 높고 품질도 그만큼 보장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 주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주문량이 많은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목표 소싱가를 모자 한 개에 4.3위안으로 잡았으니까 그 가격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주문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을 바꿔볼게요. 네, 이 상품이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인데 저희 목표 소싱가는 4.3위안인데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6위안이죠. 그러면 이 상품은 주문하면 안 되겠죠. 그냥 판매량이 많고 좋아 보인다고 주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주문하게 되면 이게 소싱이 아니라 쇼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상품도 봐야 되니까 뒤로 가게 해서 여기 이 상품이 딱 4.3위안이네요. 근데 상품을 좀 자세히 보니까 소재가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격이 목표 소싱가에 딱 맞는데 품질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그러면 이 상품들은 소싱 항목에 담아서 샘플 주문을 해봐야 합니다. 소싱 보고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URL 링크를 쏴붙여 넣기 하고 단가를 4.3위안으로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이 상품은 3위안이네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미끼 상품이 3위안인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찾는 상품은 가격이 더 비싸죠. 이건 3.9위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역시나 우리가 찾는 상품은 5.5위안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 소싱가를 4.3위안으로 잡은 게 9,200원을 목표 판매가로 잡아서 그렇게 나온 가격인데 만약에 목표 판매가를 조금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9,200원이 아니라 한 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5위안 2개 구성으로 하면 11위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순수익이 거의 3,000원 정도가 되네요.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목표 소싱가는 4.3 위안이니까 최대한 4.3 위안에 찾아서 소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품이 4.3 위안이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이 상품이 아까 처음에 소싱했던 상품이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썸네일도 똑같아 보이고요. 확인해 볼게요. 네, 판매자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근데 썸네일을 같은 사진으로 썼지만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 품질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싱 목록에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간단한 메모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싱을 해볼게요. 이 상품은 가격이 살짝 비싼 4.5위안인데 클릭해서 상세하게 봐볼게요. 네, 상품도 괜찮아 보이고요. 가격이 4.8위안인데 조금 오버된 가격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품을 계속해서 주문하게 되면 가격을 또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샘플은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상품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볼까요? 이 상품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3위안으로 나오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5.8위안이죠. 미끼 상품이 3위안인 거네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 보여도 쇼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뒤로 나가서 이 상품을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콜로라도라고 쓰여진 이 상품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선 아까 쿠팡에서 봤을 때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글씨가 써진 모자는 없었거든요. 우선 이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도 같이 수집을 해볼게요. 가격은 4.5위안.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1688에서 찾은 상품도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더 싼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더 싸죠. 4.05위안이고 상품도 동일해 보이고요. 이 두 상품을 우선 샘플을 받아봐야 되니까 소싱 보고서에 기록을 해주고요. 가격이랑 1688 URL 링크만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일일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메모해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들이 조금 더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추가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의 상품을 더 찾았고요. 좀 분류를 해보자면 목표 소싱가에 맞게 소싱한 상품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품질 비교를 위해서 소싱한 상품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가 우선 쿠팡 1페이지에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1페이지는 없습니다. 아예 똑같은 걸 파는 것보다 살짝 다른 걸 판매하는 게 경쟁에서는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들을 샘플 주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싱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쿠팡에 들어와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준 다음에 어떤 상품군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잘 팔리는 상품군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험이나 실력이 되신다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소싱을 해서 남들이 잘 못하는 상품군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초보셀러라면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도록 인증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선택한 상품을 하나 정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싱 기준에 대입을 해가지고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 것인지, 구성을 더 많게 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팔 것인지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 판매가를 정해야 되죠. 목표 판매가를 정했다면 소싱 계산기에 그로스 비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중국 원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목표 소싱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한 목표 소싱가에 맞춰서 1688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자꾸 소싱을 하다 보면 좋고 비싼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가격을 최대한 싸게 소싱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소싱을 해놔야지 나중에 내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 그때는 가격을 경쟁 상품들만큼이나 조금씩 올리면서 마진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상품을 소싱을 할 때 그냥 1688에서 좋아 보이는 상품을 고르고 그 중국 원가에 맞춰서 마진율 곱해가지고 판매가를 정하시는데 쿠팡에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 시장 조사를 해서 목표 판매가를 정하고 역으로 목표 소싱가를 다시 정한 다음에 그 목표 소싱가에 맞춰서 소싱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고 1688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발주 상품 주문하는 방법 및 노하우, 상위 노출을 위한 상품 등록 방법, 로켓크로스 입고 방법, 초보셀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주문한 샘플 상품 중에 가격이나 품질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판매할 상품의 본발주를 할 차례입니다. 본발주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몇 개를 주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 소싱을 할 때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인 키워드로 상품 조회수를 검색을 했을 때 5등에서 6등 정도 랭크된 상품의 조회수를 확인을 해서 대략적으로 하루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었죠. 다시 그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개 정도가 팔리는 상품이잖아요. 이 판매량을 확인했던 이유는 시장의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상위 노출시켰을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는 시장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상품이 그 정도 위치에 노출시켰을 때 하루에 40개, 50개, 100개 정도 팔리는 시장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트를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판매 초반에는 몇 개 정도를 주문을 해서 시작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판매를 많이 해보셨거나 자금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수량을 가져와서 단가도 낮추고 하면 좋겠지만 초보 셀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시장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5등에서 6등에 랭크된 상품의 판매량을 체크를 해봤다면 첫 발주 수량을 결정을 할 때는 10등 정도의 랭크된 상품의 판매 수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초보 셀러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주방화를 기준으로 10등 정도의 랭크된 상품이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경쟁 상품들의 하루 예상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품 등록 화면을 가셔서 노출 상품명에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상품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주방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아래에 주방화 상품들이 한 5개 정도가 보이게 되고 여기 밑에 더 많은 매칭 상품 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화로 검색이 되는 상품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정렬을 쿠팡 랭킹순, 판매량순, 별점순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실제 판매량이 적은 상품들도 이렇게 상위로 올라와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또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주방화랑은 전혀 무관한 상품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회수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판매량이 높다는 뜻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회수 순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조회수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 상품의 조회수를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히 10번째 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상품을 10등 근처에서 찾아서 조회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략 이 상품의 조회수가 15,859죠. 그러면 이 숫자를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해보면 하루 예상 판매량이 28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이 나한테 도착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8개 곱하기 14일 하면 392개가 되죠. 이렇게 계산된 수량을 본발주 수량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품 등록하자마자 당장은 하루에 수십 개씩 팔리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수량이면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판매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수량은 392개이고 옵션이 있을 테니까 옵션별로 몇 개씩 주문해야 되는지 결정할 차례죠. 옵션별로 몇 개씩 주문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확장 프로그램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 확장 앱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확장 앱 관리자, 웨일 스토어, 저는 지금 웨일을 쓰고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호환 스토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호환 스토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맨 위에 검색창에 셀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가 검색이 되고 저는 이걸 이미 설치를 해놔서 설치됨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여러분은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클릭을 해서 보면 셀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상위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면 옵션별 판매 비율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옵션별로 판매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을 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과 사이즈별로 판매 비율을 작성을 다 했고요.
전체 수량은 392개로 확정을 했으니까 상위 상품들의 옵션 비율을 수식을 걸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전체 수량 392, 셀은 이렇게 F4로 눌러서 고정값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주면 각 옵션별로 전체 주문 수량 392개로 맞춰서 나오게 돼요. 수량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주문할 때 웬만하면 정수로 주문하는 게 판매자 측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씩 올림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판매자한테 한 박스에 몇 켤레가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한 박스 단위로 옵션별 수량을 딱 떨어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첫 주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해보는 걸로 합니다. 네, 이렇게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주문하기로 결정했던 392개보다 약간 수량이 늘어난 숫자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이 수량대로 중국에 주문을 해야 되겠죠. 중국의 본발주 수량을 주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 중인 배대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용 중인 배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 중인 배대지는 이 발주 의뢰서라는 엑셀 파일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요. 엑셀 파일 보여드리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오더 넘버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여러분의 사업자명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약자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문한 날짜, 그 다음은 상품별로 01, 0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RL은 여러분이 1688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품 이미지는 1688 상품의 썸네일을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품명은 주방하면 주방화, 슬리퍼면 슬리퍼, 모자면 모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할 것은 옵션이죠. 옵션은 아까 옵션별 판매 비율을 확인을 해서 어떤 색상, 어떤 사이즈를 몇 개씩 주문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중국어로 표기된 옵션명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건 작업 옵션이죠. 중국 배대지나 판매자한테 요청해야 될 사항들 중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해놨는데 첫 번째가 제품 포장 방식이죠. 개별 포장할 것인지 합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 공장에서 보내는 포장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샘플을 받았을 때 포장이 제대로 개별 포장돼서 받았다면 공장 기본 포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벌크로 배송이 되었다고 한다면 개별 포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각각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합포장해서 판매를 하실 거라면 합포장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코드 부착 여부입니다. 중국에서 쿠팡 바코드를 미리 붙여서 받을 거라면 YES로 표시하면 되고요. 직접 받아서 바코드 부착을 하실 거면 NO로 하면 되겠죠. 참고로 중국에서 쿠팡 바코드를 미리 붙이는 작업은 배대지에서 하는 것보다 1688 판매자한테 요청하는 게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자 상표 부착 여부. 이건 말 그대로 주문자는 나니까 내 상표, 내 로고를 부착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사항이에요. 로고 작업을 할 거면 yes, 1688 상품 그대로 받을 거면 no. 만약에 로고 작업을 하고 싶다면 yes로 선택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떤 로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다가 부착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따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패키지 디자인 변경 여부. 이것도 로고 작업처럼 포장지를 나만의 포장지로 변경할 것인지 1688 상품 포장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yes or no로 표시하면 되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로고 작업이나 포장지 교체 작업은 첫 주문 때부터 추천드리진 않고 판매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상품 원가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상품이 꾸준하게 잘 팔리는 시점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 상품을 지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초보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켓 크로스 부착 문서 항목인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중국에서 한국 인천항으로 물건이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로켓 크로스 부착 문서나 동봉 서류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로켓 크로스로 입고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을 내가 직접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로켓 크로스 물류센터로 입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배대지나 판매자한테 체크해야 되는 거나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주의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에 불량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수해 주세요. 또는 여분의 포장지 10개를 더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칸들은 배대지에서 작성하는 칸이라서 여기까지만 작성이 완료되면 배대지에 위챗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대지에서 내가 보낸 발주 의뢰서를 확인을 해서 판매자한테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최종 확정된 발주 의뢰서와 인보이스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보이스를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시면 주문은 완료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직접 1688 판매자랑 가격 협상이라든지 포장지 교체라든지 로고 작업이라든지 직접 협상한 내역이 있다면 그 판매자랑 나눈 대화창을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 빈 공간에 붙여넣기 해주셔야 협상 내용을 참고를 해서 배대지에서 1688 판매자랑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종 판매할 상품을 주문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보통 2주 안에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출고되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내가 받는 데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 절차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상품을 본발주를 해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2주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상세 페이지는 높은 구매 전환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1688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는 수준에서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경쟁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설득력 있는 소구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상세 페이지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순서는 바로 상품 등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쿠팡 윙 화면으로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 상품명, 두 번째는 판매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먼저 상품명부터 보겠습니다. 상품명은 내 상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품을 표현하는 글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위해서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노출에 잡히기 위한 키워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을 조합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은 어떻게 찾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라는 뜻은 검색량이 높다는 뜻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먼저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관 키워드라고 우측 옆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발표난, 미끄럼 방지 이런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고 상단 탭에서 연관 키워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방화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검색수로 정렬을 바꿔서 내 상품이랑 연관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들도 보이니까 필터를 걸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카테고리를 작업화 안전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쇼핑성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만 봐도 많이 걸러지죠. 검색수로 다시 정렬을 바꿔주고 관련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방화, 조리화, 미끄럼 방지 주방화, 주방 신발, 방수화, 주방 슬리퍼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은 키워드로 조합을 해주면 되는데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제 브랜드명이 존보라고 한다면 존보, 주방화, 조리화, 미끄럼 방지 주방화를 앞에서 사용했으니까 미끄럼 방지 다음에 주방 신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상품명 키워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못 쓴 키워드들은 검색 태그로 넣어주면 되니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정해야 될 부분이 상품 가격이죠. 판매가를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엑셀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순서대로 여기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원가죠. 상품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상품을 주문만 해놓은 상태라서 해상 운임비라든지 통관비용, 관부가세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첫 주문 때만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시고 두 번째 주문 때부터는 정확한 비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상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이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국 원가가 6위안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300을 해주면 1,8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거는 로켓크로스 입출고비 배송비입니다. 로켓크로스 입출고비 배송비는 쿠팡 윙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켓크로스 입고관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맨 위에 새로운 로켓크로스 비용 안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에 비용 계산기 파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해야 될 부분이 카테고리잖아요. 카테고리는 아까 영상 초반에 봤던 카탈로그 상품 매칭 기능에서 기존 상위 상품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등 상품인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참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패션 의류 잡화에서 마지막에 남녀 공용 안전화 작업화 다시 비용 계산기로 돌아가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패션 의류 잡화, 남녀 공용 패션, 공용화, 기능화, 남녀 공용 안전화 작업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300에 300, 150 단위가 밀리미터인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무게는 대략 500g, 판매가는 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출고비 1050원, 배송비 1950원, 합계 3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3000원.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거는 정상가입니다. 정상가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쿠팡 상품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맨 위에 금액에 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얼마, 이것도 맨 위에 금액은 다르고 이걸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맨 위에 표시된 가격이 한마디로 정상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가는 대략 최종 판매할 가격의 두세 배 가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점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18,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판매가와 즉시 할인 쿠폰, 최종 판매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판매할 가격은 최종 판매가죠. 가장 중요한 게 최종 판매가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쿠팡 화면으로 가볼까요?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판매하려고 하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주방화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나요? 9,000원대, 여기 8,000원대, 3만원대, 17,000원대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남들이 다 싸게 팔고 있는데 혼자서 3만원대로 후기가 많고 상위 노출돼 있는 상품들이 눈에 띌 거예요. 아니 다들 9,000원대 파는데 이 상품은 왜 혼자서 비싸게 팔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면 잘 팔리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파는 상품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사몰도 가지고 있고 나름의 브랜딩이 된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쿠팡에서 상위 노출시켜서 여기 쿠팡에서만 고객을 유입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은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라서 검색이나 다양한 루트로 판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이 상품처럼 비싸게 판매해도 팔릴 수준이 되려면 내 브랜드가 이 정도로 인지도가 있고 쿠팡이 아닌 곳에서도 소비자들이 찾고 구매하는 수준이 되어야 이런 가격대로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딩 하는 거죠. 여러분 브랜드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면 결국엔 다른 상품이랑 비슷한 품질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나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브랜드라도 가격이 싸니까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상위 노출이 더 중요한 거고요.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구매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격이 좋던지 상품이 좋던지 썸네일이 좋던지. 우선 그러면 상위 상품들이랑 비슷한 품질의 비슷한 썸네일이라고 한다면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가를 8,900원으로 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판매가는 만원으로 입력을 하고 즉시 할인 쿠폰을 이용을 해서 8,900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시 할인 쿠폰 1,100원짜리를 입력을 해주면 최종 판매가는 8,9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상품 등록하실 때 입력해야 될 정상가, 판매가, 그리고 즉시 할인 쿠폰 금액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쿠팡 윙 화면으로 가서 상품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그럭저럭 잘 팔리던 상품이 있었는데 광고비를 좀 더 써봤더니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광고를 돌렸는데 왜 매출이 더 안 나오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쿠팡 광고를 잘못 집행하면 쿠팡 알고리즘이 이 상품 반응이 안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연 노출까지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가 오히려 상품 노출에 독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연 노출로만 하루에 1000번 노출되던 상품이 있었어요. 클릭은 100번 정도 일어났고, 그러면 클릭률은 10%가 되는 거죠.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올렸더니 광고로 노출이 5000번까지 늘었어요. 오, 잘 되는 건가 싶었겠지만 클릭은 고작 150번. 즉 광고 쪽 클릭률은 3%밖에 안 나오는 거죠. 광고를 돌리면 쿠팡은 당연히 여러 위치에 상품을 노출시켜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효율적인 위치가 아닐 수도 있고 소비자가 별로 반응하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연 노출 1000번 더하기 광고 노출 5000번, 총 6000번의 노출, 클릭은 250번. 그러니까 전체 클릭률이 4.1%로 떨어집니다. 원래는 클릭률 10%였던 상품이 광고 때문에 4%짜리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잘 나가던 상품의 지표가 광고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광고비를 썼냐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자가 실제로 클릭을 했는가, 그 클릭이 구매로 이어졌는가 이걸 봅니다. 즉 클릭률과 전환율이 핵심이에요.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클릭률이 낮다. 그럼 쿠팡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상품 노출은 해봤는데 클릭도 없고 전환도 없네. 별로인가 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 노출 순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잘 노출되고 있던 상품일수록 이런 지표 하락은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거예요. 이미 자연 노출로 잘 팔리고 있던 상품에 광고를 돌렸는데 그 광고의 효율이 낮을 때, 예를 들어 광고 리포트를 봤는데 클릭률이 0.1%도 안 나오는 키워드가 있다? 이건 거의 클릭이 안 되는 키워드고요. 그 키워드가 전체 평균 클릭률을 깎아먹습니다. 전환율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면 광고비는 쓰면서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광고가 독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광고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작정 광고비부터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루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000원 정도 소액으로 시작을 하세요.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쌓고 나서 광고 리포트에서 클릭률과 전환율을 꼭 확인하세요. 클릭률이 0.2%도 안 나오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 주세요. 상품이 1페이지에 노출되고 썸네일이나 가격 경쟁력도 있다면 보통 클릭률이 0.2% 이상은 나옵니다. 클릭률이 0.2%도 안 나오는 키워드라면 그 키워드가 내 상품의 전체 클릭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미 잘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만 광고로 밀어주세요. 쿠팡 검색창에서 내 상품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수동 키워드 광고만 운영해보세요. 이미 자연 노출이 잘 되고 있는 키워드는 광고를 추가를 해도 클릭률, 전환율이 높게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광고로 덧붙이면 더 좋아지는 구조예요. 광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광고는 전체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성과를 지켜주는 보조 도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안 팔리는 상품을 광고를 통해서 많이 팔리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나 팔리게 되더라도 광고비 빼면 남는 게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광고는 마법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는 잘 쓰면 무기지만 잘못 쓰면 진짜 독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클릭률과 전환율, 그리고 자연 판매 비율을 분석을 해서 내 상품의 판매 지표를 높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광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지표 중심의 광고 전략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광고 경험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